작년 한 해 합천은 너무나 가슴 아픈 한 해를 보냈고 그 아픔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 합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재지변은 하늘의 뜻이라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이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8월 호우 당시 합천댐 방류로 300억 이상의 피해를 입은 합천의 수재민 보상 문제부터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당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합천댐 수해는 물관리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저수율 관리 실태에 따른 인재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합천댐의 연평균 저수율은 40%대였지만 2019년 2배에 가까운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수자원 확보 기능에 중점을 두고 저수율을 높여 관리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아무리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라지만 주민들이 위험할 정도로 저수율을 유지한 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예측이었습니다. 수해 전 집중호우 예보 당시 합천구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위 조절 요구를 했지만 요구는 묵살되었고 작년 8월 6일부터 10일까지 누적 강수량이 367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자 8월 8일 합천댐은 초당 2,700톤의 물을 방류하여 한강 하류 지역은 예고 없이 물 벼락을 맞았습니다. 분명히 막을 수 있던 인재는 그렇게 발생되었습니다. 생각만으로 가슴 시린 이 수해를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유는 그 이후 적절치 못한 피해 보상 대책에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작년 8월 수해 발생 이후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피해 복구할 겨를도 없이 환경부의 수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한 수해 원인 조사와 현실적인 배상 방안을 마련을 위해 수십 차례 항의와 건의서를 전달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9월 환경부는 주민 대표의 참여 없이 댐관리조사위원회를 외부 인사들만 꾸려 합천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작년 11월이 되었어야 정부 지방자치단체 추천 전문가 및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 개편에 활동에 들어갔고 올해 1월에서야 합천 난강댐 하류 수해 원인을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한 전문기관 조사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 작년의 수해는 인재라는 점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토록 원인과 피해가 명확한 인재인데 늑장조사에 이어 용역 또한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피해 범위와 보상액 등 보상 협의도 없이 또다시 긴 시간 동안 피해는 합천 구민이 지게 되었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도는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재해대책 수립 및 집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수해 피해 보상을 위해 경남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해로 인한 피해 보상이 진척도 없이 해를 넘겼고 다시 여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해 피해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파손된 가옥을 수리하지 못하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작년 수해 이후 경남도에서 세운 재발방지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녹동강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희생양인 합천의 한강치유장 설치와 관련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부는 낙동강 수질 개선과 공급 다변화를 골격으로 하는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물 공급 다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치수 방법으로 한강 하류를 활용해 45만 톤을 공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한강 하류에 치유장이 설치된다면 수도법에 따라 치유장 상류로 유하거리 20km까지 공장 설립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합천의 10개 읍면이 개발 행위에도 제한되고 농사진들도 비료나 농협도 제대로 칠 수 없게 됩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공장이나 건축물도 제대로 못 짓고 정개축 또한 까다로운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지어 공공시설물로차 환경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합천은 개발이 멈춘 고립지역으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보훈 의원이 이런 우려를 표하는 데는 대청호 취소원 때문에 40년 동안 사적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충북 옥천군 우리 합천 한강치유장과의 꼭 사례와 꼭 닮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와 부산 시민들에게는 치수장 다변화로 한강물을 먹는 것은 선택의 문제지만 합천 구민에게는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한강치유장 설치 계획은 합천 구민 생존권 보장의 바탕을 두고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존경하는 김일수 의원님과 신영근 의원님의 도정 질문에서 한강치유장과 관련된 정부 용역 결과 방안이 타당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한강치유장 설치 계획에 따른 도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치유장 건설로 겪게 될 합천군의 피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합천구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먼저 합천댐 수해 피해 보상을 위한 우리 도의 노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우리 도 피해 현황은 15개 시군에 4,346건 804억 원입니다.
합천군은 도로, 하천 제방유실, 농경지 침수 및 주택 파손 등 총 764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금액은 306억 원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8월 1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합천군 등 도내 피해 지역에 대해 특별 재난 지역 지정을 건의하여 수해 복구비 국고 추가분 529억 원 등 전체 복구비 2,62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합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법적 근거가 있어 피해 보상이 가능한 주택, 농경지, 가축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13억 6,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대부분을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그 밖에 피해 주민에 대해서 전기료와 통신료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도 추가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법적 근거가 없는 사유재산 피해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밝혀서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작년 8월 합천댐 방류로 하류 지역에 발생된 홍수 피해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도에서는 댐관리조사위원회에 피해 지역 주민 참여를 건의하여 주민 참여형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협의회가 지난해 11월 발족되었습니다.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및 관련 5개 도와 함께 피해 지역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수해 피해 현장 방문, 조사 협의회 참석, 환경부의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용역 현장 조사 등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추가로 수해 피해 보상 규정이 마련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를 통해 관련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원 중인 문제 해결과 함께 도민들이 참여하는 수해 원인 조사 용역 결과 도출과 조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환경부 및 조사협의회 등과 지속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의 수해 피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 등 재해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54일간의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기록적인 누적 강우량으로 도내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긴급 복구를 시행했고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완료되도록 지속 조치하겠습니다. 작년 수해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피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협의회를 구성하여 수해 원인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 4월 초까지 중간 결과를 도출하고 6월에는 최종 결과 및 댐 운영, 하천 관리 등 매뉴얼 정비,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재위험 지역에 대한 재발 방지와 호우 피해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도로, 하천, 산지 등 재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매뉴얼 정비 및 제도 개선 등 분야별 개선 방안 마련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에서 추진한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용역 결과에 대한 도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유역 지자체는 낙동강 보류 의존도가 높고 일사다육산 유출 등 수질 오염 사고로 인해 상수원 수질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어 낙동강 수질 개선과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통합 물관리 방안의 기본 방향은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수질 오염 사고에 대비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적의 안전한 물 공급 다변화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낙동강 하류 지역은 합천 환강 하류 복류수와 창녕 낙동강 강변유가 취수를 통해 중동부 경남 도민들에게 48만 톤을 우선 공급하고 남은 잔여 수량을 부산 지역에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가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물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도 급수인구의 59%인 창원, 김해, 양산 등 중동부 경남 도민 191만 명이 낙동강 본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수질 사고 등을 대비한 대체 수원 개발도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취수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의가 우선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강 취수장 건설로 겪게 될 합천군의 피해 영향과 합천 구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용역 결과 합천댐에서 하류 45km 정도의 환강 취수원 예정지를 안전한 물 다변화 대안으로 선택하였습니다. 합천댐에서 방류하는 댐 용수를 환강 하류에서 45만 톤 취수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물수지 분석을 통해 합천군의 생활, 공업, 농업 용수 사용에 문제없이 물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단계에서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농업용수 부족 등 지역 주민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과학적인 근거가 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의 용역 결과에는 취수원 개발에 따른 추가 규제는 없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공장 설립 제한 지역 추가 확대가 되지 않도록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으며, 법제처 심사와 국매의 심의를 거쳐 4월 중순경 공포 예정입니다. 환강 하류 취수원 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만약 부득이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안 마련과 함께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수해 보상 대책 부분이라든지 환강 취수장 관련 부분을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이제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합천 구민 입장에서는 답변에 좀 반박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또 잦은 또 서면 질문도 하고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지금 우리 한강물이 이 낙동강물을 희석시킨다고 보면 되겠죠, 국장님. 현재로는. 예, 그 희석 효과가, 근데 희석은 맞습니다. 근데 그 희석 효과가 낙동강 본류 유량에 비해서는 환강 유량이 월등히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희석 효과는 좀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하시는데, 월등히 작은데 그게 1일 45만 톤 취수가 됩니까? 예, 그 현재 물수지 분석에 의하면 그 가수기에도 이제 그 이수 안전을 고려할 때 100% 이제 취수를 할 수 있는 그 유량이 이제 45만 톤이 가능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갈수기는 지금 겨울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본연이 갈수기라 하면 농사철에, 그러니까 우리가 합천댐에서 농사철에 물을 가두기 위해서 조금 내려주거든요. 지금 내려주는 물이 거기에 양수장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농어촌에서 관리하는 양수장이. 그러면은 용주에서 물을 양수를 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율곡에서 양수를 하고, 또 쌍측에서 양수를 하고, 그러면은 양수장이 8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적중 그 취수원을 만들려 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는 물은 양이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조사를 할 때 평균치라는 기준을 내면 안 되고, 최악의 조건일 때를 그 물량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지금 취수원을 만들어서 한강물을 막아버리면은 낙동강물은 전혀 희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낙동강물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도에서는 강력하게 한강부에다 제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합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해 대책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한번 우리 수해 나고 난 후에 위험지 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예? 위험지 조사. 위험지 조사를 지금 그 지사님께 지시하셔서 1월부터 그 위험지별로 지금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험지 조사를 만들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2018년도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환강 범람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도에 이게 물벼락을 맞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농민 피해 대책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국경이 폐쇄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나마 농업 노동력의 상당수를 맡아오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빈자리는 농업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부담은 오로지 농민들 몫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다 돌아오지 않는 말처럼 우리의 농촌은 생존을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초반에는 학교 급식 납품 중단과 식당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농산물 소비 위축으로 수확한 농산물을 갈아엎어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유례없는 긴장마와 수해로 농가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재 속에서 세 차례나 지급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농민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후 시대의 농산물 소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할 것인가에 대해 주목하여야 합니다. 작년 12월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작년 동월 대비 농축수산물 거래 증가율은 100%로 음식 서비스 다음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는 우리의 생활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유행처럼 번지는 언택트 소비는 비단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이미 급속한 IT 기술 발달과 편리성, 신소송 등으로 인해 농산물 온라인 거래가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축산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3조 5천억으로 10년 사이에 15배 증가했습니다. 유통시장을 줄여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하려는 기존 수요와 코로나19로 비대면 구매를 원하는 수요가 겹쳐져 온라인 쇼핑 거래율은 지금까지 거래 증시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농산물 온라인 거래 수요의 급격한 확산에 발맞추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농민이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기에는 물리적인 제한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농민들은 온라인 시장 진입의 필요성은 이미 알고 있지만 정보와 기술이 부족한 탓에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우리대에서 오픈마켓 판매를 위한 상세 페이지 제작이나 홍보, 관리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지원 정책으로는 거대한 온라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없습니다. 이미 기기를 보유한 농민들의 기본 이용 능력 향상 교육부터 상세 페이지 제작자와 연계로 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농민들에게 온라인 마켓 입점까지 수준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마케팅, 판매, 배송을 한 곳에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 경남몰과 같은 공공형 온라인 쇼핑몰은 온라인 거래에 생산자가 직접 유통에 참여하고 있어 소비자가 유통 과정의 신선도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고 품질 및 배송에 대한 피드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온라인 시장에서 경남의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 구조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차별화된 전략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농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농민 특별 지원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재난지원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우리 농민들에 대해 또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두 번째, 농민들의 경쟁력을 갖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경남도만의 대책이 있다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농가 피해 지원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종합지원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금년에도 농업인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촌 진흥기금 350억 원을 마련하여 3월부터 저리로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피해 농업인들에게도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업소 판매가 줄어서 가격이 폭락한 겨울 수박과 졸업 입학식 취소로 소비가 급감한 화훼 농가에 대해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피해 품목 지정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하였으며 특히 명백한 피해가 있다고 보는 화훼 농가 그리고 수박 농가 및 친환경 급식 농가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와 함께 피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소비 촉진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훼 농가 위기 극복을 위해서 부모님께 사랑의 꽃다발 선물하기 캠페인 추진과 졸업 입학식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업과 학교를 맺어주는 1419 졸업 입학 축하꽃 보내기 등 다양한 꽃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달 도의회와 함께 가격이 폭락한 겨울 수박 소비 촉진 행사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학교 급식 꾸러미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위기에 처한 농가들의 어려움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경남 이몰과 연계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판매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촉진 행사와 함께 봄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을 위해서 범도민 농촌 일손 돕기도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업인들 역시 전에 없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서 농업인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갖춘 온라인 판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소비자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고 농수축산물 온라인 판매액도 전년 대비해서 70%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에서는 비대면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서 이 경남물과 연계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도민과 함께 추진하여 농가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 네이버 등과 경남 농산물 기획전을 개최하여 하만 수박과 밀양 청양고추 등 시군의 대표적인 품목을 전국적으로 온라인 판매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작년의 경험을 살려서 올해부터는 2021 농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 대책을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면밀히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도내의 거점 센터를 준비 중인 쿠팡 등의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연계해서 지역 농산물 비대면 판로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인지도가 다소 낮은 이 경남몰을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의 유망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발굴하여 계약 재배와 공동 물류 시스템을 통한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과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진주 텃밭, 별별농부 등 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마케팅 전략과 운영 컨설팅을 지원하여 온라인 판매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내 우수 농산물에 대한 TV 홈쇼핑 지원과 맞춤형 로컬 푸드 꾸러미를 개발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동물류 시스템 구축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판로 대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부 경남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2차 중간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온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부산, 울산, 경남을 연결하는 것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실상은 경남의 동부권역 중심의 연계라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비해 지방에 살아갈 방법은 이미 어찌 보면 주변 광역자치끼리 통화만이 답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동남권 메가시티를 준비해야 하는 취지에 대해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남권 메가시티가 도내에서 또 다른 양극화로 발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동남권 메가시티가 그리고 있는 그림에는 제 규모가 현실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경남의 18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에 속하고 대부분의 소멸위험지역이 경남의 서부와 북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가 성사되면 부산과 울산은 물론이고 부산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창원시와 김해시 그리고 양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효과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균형 발전을 주장하면서 경남 곳곳의 균형 발전을 외면한다면 서부 경남 도민들은 관계단체 협력 발전에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남 전체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 경남도가 해야 할 첫 번째 책무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성함에 있어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해 서부 경남에 진행될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동남권 메가시티에서 서부 경남 입지와 발전 전략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남북 내륙철도 역사 주변 역세권 개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전략환경 영향평가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내년 5월경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해 철도 노선 및 역사 위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남부 내륙 고속철도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 내륙 지역의 인구 감소 해소와 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서부 경남의 재도약을 위한 기회의 장입니다. 그에 맞춰 우리도 도도 남부 내륙 철도 연계 경남 발전 그랜드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부 내륙 철도는 사업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이제까지 동서간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무수히 많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손에 쥔 모래마냥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가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의 도민으로서 이제 이번 계기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신성장 동력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연계 사업들은 자치단체 공약 사업을 연계한 그림 그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역체권 개발 계획 수립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도가 준비해야 할 것은 얼마나 구체화되고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는 사업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입니다. 시군마다 환경을 살펴 적합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경남 서북부의 관광 수요를 높이고 미래를 바꿀 대형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계획이 상세히 담겨야 합니다. 남부 내륙 고속철도의 합천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신도심 조성뿐만 아니라 항로화 산업 특화 단지를 구성하고 역사 문화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통팔달 교통이 막힘없이 역사 교통시까지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광 물류 유통 3박자가 맞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서부 경남의 존재의 기로입니다. 이번 기회가 합천 이제뿐만 아니라 경남의 경제 성장 경쟁력을 크게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 전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주도의 남부 내륙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역세권 개발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남부 내륙철도 역사가 건설되는 시점에 맞춰 변화될 서부 경남과 합천을 미래를 위해서는 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실질적인 역세권 개발 계획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 전체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운 것은 경상남도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경남 전체가 발전하기 위한 전략으로 경남, 부산, 울산이 초강력 협력을 통해 하나의 메가시티를 구축해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해온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는 동남권 협력의 당위성과 불경이 함께할 수 있는 협력사 발굴을 위주로 처음에 진행되었습니다. 질문 시에 제시하신 구상도는 이 연구 초기에 동남권 메가시티의 거점 공간들에 대한 기본 구상으로 거점 도시, 중추도시, 농산어촌과의 전체적인 연계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거점을 중심으로 파급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 전략과 공간 혁신 방안은 추가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발전 전략은 동남권 메가시티의 권역별 유연한 발전 전략에서 중요한 한 축으로서 광역 대중교통망 확충, 산업별 특화 전략, 혁신도시 간 연계를 통한 초광역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의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은 미래 교통 요충지가 될 진주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 경남 발전 전략이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먼저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을 통해서 서구 경남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사님 취임부터 시종 일관 서부 경남 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1호 공약이었던 서부 경남 KTX는 그 노력의 결과로 2022년 조기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 2023년 완공되는 부산, 창원, 진주, 목포를 잇는 남해안 고속화철도, 2024년 완공되는 함양, 울산 간 고속도로와 서부 경남 KTX가 연결되면 광역 대중교통망이 형성될 것입니다. 남해 예수관의 해저터널과 국도 5호선, 거제 통영 간의 연장 건설은 서부 경남 교통 여건을 더욱 개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획기적인 접근성 개선은 서부 경남 산업과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남, 부산, 울산 혁신도시를 연계해서 초광역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혁신 성장 거점으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이전된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도의 핵심 사업과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발전시켜서 부울경이 함께 참여하는 초강력 산학인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서부 경남의 특성을 살린 산업별 특화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남은 대한민국 항공산업 생산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국내 상위 항공우주 기업들과 협력기업이 집중된 항공우주산업 중심지입니다. 진주의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카이, 항공부품 소재 산업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서부 경남을 대한민국의 항공우주산업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신건축산업인 스마트 건축산업, 친환경 건축산업을 중요한 발전 전략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남 여수광양은 정유화학, 철강산업 분야에서 지식과 기술적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세라믹 기술연구원을 활용하여 서부 경남과 동부 전남을 상호 연계하여 남중권 광역협력 신산업 벨트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남해 여수 해저터널 국도 5호선 연장 건설을 통한 서해, 남해 동해안을 잇는 교통망을 완성해서 부산, 울산과 함께 남해안권 힐링 관광 벨트를 육성하고 서부 경남의 내륙과 전남북의 역사 문화 자원 개발을 연계해서 지리산권, 백두대안권의 힐링 관광 산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부 경남이 가진 청정 자연과 이를 토대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은 중요한 자산입니다. 한방 항로화 산업, 바이오 산업, 지역 농축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광역 푸드플랜 활성화 등의 발전 전략을 통해 스마트 농산어촌 6차 산업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의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 사업을 추진한 과정에서 경남 전체의 연계 발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부 내륙 고속철도 건설 관련 역세권 개발을 위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 내륙 고속철도는 34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서 2019년에 정부 재정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민공청회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전략환경 영향평가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서 노선, 역사, 차량 기지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이르면 상반기 중에 고시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역세권을 지역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역사가 설치될 예정인 5개 시군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와 지난해 11월에 역세권 개발 공동시행 협정을 체결했고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서 역사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신속히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입지 여건, 토지 용도를 분석해서 맞춤형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역세권 주변의 정규 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 힐링 관광산업, 한방 항로화 산업, 조선 해양산업 등 지역 산업의 특화 전략도 연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남권 메가시티와 경남 발전 그랜드 비전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도민의 소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